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선행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행미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종속변수하고 종속변수의 미분 차수가 1차인 경우를 선행미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선행미분 방식의 일개미분 방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개미분 방식 형태 보게 되면 여기 dy dx하고 y의 차수가 다 1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x가 0인 경우에는 동차 방정식이 되고 g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비동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 방식의 해를 구할 때는 일단은 우리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표준형이란 거는 여기 a1x를 나눔으로 해가지고 dy dx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dy dx 플러스 px의 y는 각기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y d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면 표준형이라고 말합니다. px는 a1x분의 a0x가 되고 fx는 a1x분의 g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대부분 다 표준형인 경우에서 다뤄보겠는데요. 표준형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을 바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dy dx 플러스 px y인 같기로 fx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해는 동차 방식의 해에다가 특수 해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차 방식은 yc는 동사 방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fx가 0인 경우를 말합니다. yp는 파티큘러 솔루션인데 특수해가 되는데요. 이 성질을 보이기 위해서는 양배를 미분해 가지고 대입해서 이 방식에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동차 방식의 해에다가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동차 방식 해는 여기서 보게 되면 동차 방식은 뭐가 되는가 하면 앞에서 배운 변수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차 방식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y1 되는데요. y1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적분의 px d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우리가 뭘 이용할 건가 하면 여기 y1을 사용해 가지고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상수 C를 변수로 봐가지고 어떤 함수로 봐가지고 이 C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yp를 찾을 건데요. yp를 ux, y1이라 둬가지고 여기 ux를 찾습니다. ux 찾아가지고 yp가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yp인 같기로 u 곱하기 y1을 원 방식에 대입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y1이 동차 방식이기 때문에 요 값이 0이 되고 그래서 y1 du dx 같기로 fx 해가지고 u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p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실제로 일개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도입을 한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구할 때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고요. 뒤에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도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y 같기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양배에다 뭐 곱하는가 하면 이게 잘 보게 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px dx, exponential 마이너스 px dx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의 절대값 적분의 px dx를 양변에 곱합니다. 곱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식을 적분을 해줍니다.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적분하게 되면 원래는 이게 미분하죠. 미분. 적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 미분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exponential의 절대값의 적분의 px dx를 나누게 되면 다 똑같은 항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나누게 되면 원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이 원 방정식이 되는데요. 우리가 거꾸로는 여기로부터 이걸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는가 하면 exponential의 px dx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변을 곱했고 여기서도 양변을 나눴기 때문에 이 값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걸 뭐라는가 하면 적분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형 일개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는 선행미분 방식을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px하고 적분 인테그럴 팩터인 적분인자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이 적분인자를 표준형에다가 양변에다가 곱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적분하게 되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선형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구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서 예제를 바꾼데요. dy dx-3y는 각기 6. 첫째는 우리가 px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fx. 그래서 px는 -3이 되고 적분인자 계산하게 되면 exponential에 -3dx 하니까 exponential에 -3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가 6이 되고 exponential -3x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exponential -3x y값기로 적미분한 게 6의 exponential -3x가 됩니다. 이것을 양변에 적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 -3x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y값기로 -2 플러스 c의 exponential 3x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솔루션이기 때문에 솔루션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구간은 이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그 전에 해도 되는데요. 그 전에 하려면 이제 뒤에 시어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적분 구간, 해 구간이 존재하는 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px하고 fx, px하고 fx가 연속이 되는 공통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분 인자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상수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 부정적분하게 되면 상수가 붙죠. 그런데 이 적분인자는 양변에 곱하기 때문에 양변에 곱할 때는 이 상수도 곱해지면 실제로 상수가 0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c는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데 싱귤러 포인트란 거는 여기 a1x 나눔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a1x가 0이 되는 이런 x점들을 뭐라는가 하면 싱귤러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싱귤러 포인트인 경우에는 왜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a1x인 경우에는 a1x가 0이 돼도 이 민방식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근데 아래로 바꿨을 때는 표준을 바꿨을 때는 a1x가 0이 되게 되면 이런 xm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해란 거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싱귤러 포인트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px, fx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표준형으로 표현됐을 때 px하고 fx가 연속인 어떤 공통인 구간 i에서 연속이 되겠죠. 이 연속인 구간에서는 이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c 플러스 yp. yc 플러스 yp는 일반 해가 됩니다. yc는 뭐가 되는가 하면 동차 방정식의 해가 되고 yp는 원 방정식의 특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를 구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고 yc하고 yp를 찾은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px와 fx가 공동으로 연속인 영역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널 솔루션을 찾는 건데요. 일단은 x를 나눠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px가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x분의 4가 되고 fx는 x옷은 exponential x가 됩니다. 그러면 px하고 fx가 공동으로 연속이 되는 구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0에서 플러스만 돼. 혹은 마이너스만 돼서 0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0에서 플러스만 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분인자는 exponential -4의 exponential dx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x의 -4승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x -4승 곱하고 정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얻어지겠습니다.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적분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사용하게 되면 부분 적분 사용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해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여기는 x -4승의 y는 각기로 x의 exponential x exponential x 플러스 c가 되고 x의 -4승 곱하게 되면 나누게 되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9에 dy dx 플러스 xy 값기 0. 네, 이 경우도 우리가 저널 솔루션 찾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네, 뭐가 되는가 하면 네, 동차 방식의 해죠. 동차 방식. 네, 그래서 일단은 표준형을 바꿉니다. x제곱 마이너스 9 해서 얻게 되면 동차 방식 해가 되고 이때 px는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x가 되고 fx는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고 px하고 fx가 공동으로 연속이 되는 구간을 찾게 되면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3, 3에서 플러스 1대 이 셋 중에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분인자는 계산하게 되면 네, 익스포넨셜 매분의 ln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어떤 구간을 특정하게 정해지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네, 이 절대값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세 개를 다 고르게 되면 절대값을 넣고 고려합니다. 그래서 루트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왜 0인가 하면 fx 0이죠. 그래서 fx에다가 네, 이 값을 곱해도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분석분을 이용한가요? 네,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고 y값기로 루트의 절대값 x가 마이너스 9분의 c가 얻으십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경우는 실제로 네, 연속인 영역을 찾는데 뭐 이거 선택해도 이거 선택해도 이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다 선택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조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일가 문제는 네, 앞에와 똑같이 일단은 민방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조일값을 대입해가지고 네, 원래 나와있던 상수 파라미터를 네, 결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스탠다드 폼이 되어 있으니까 bx, fx를 다이렉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이 되고 여기는 x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연속인 영역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해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대 사이에서 존재하겠습니다. 적분인자 사용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x가 되고 네, 그래서 네, 양변을 적분하면 네, 이렇게 얻으면 익스포넨셜 x의 y 같기로 x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 플러스 c. 네,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부분 적분을 할 때 네,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네, 이런 것도 네,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쓰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y 계산하게 되면 x-1에 플러스 c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 되고 이 c를 결정해야 되는데 c는 여기 절값을 대입하게 되면 네, c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구간 마이너스 1대 플러스 1대 전체 실수 구간에서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y값기로 x-1 플러스 5배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일반 해가 다음같이 표현된대요. 모든 네, 일반 해가 yc 플러스 yp로 표현되는데 여기 yc는 지금 동차 방식의 해가 되죠. yp는 특수 해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그젠플 이렇게 했습니다. yc 같기로 c 곱하기 x 마이너스 x가 되고 yp는 x 마이너스 1로 정의했습니다. 네, 이 경우 보게 되면 네, 많은 물리적 문제나 공학적 문제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네, 동차 방식 해는 이런 형태로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 동차 방식이 마이너스 x가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 네, 익스포넨셜에 플러스 x라 하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yc가 뭐가 되는가 하면 무한대가 되죠. 해가 발산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가 수렴을 하려면 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x가 무한대로 갈 때 yc는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는가 하면 yc는 네, 중간 과정에서는 네, 처음하고 중간 과정에서는 좀 영향을 미쳤지만 네, x가 충분히 크게 되면 이 영향이 매우 미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도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레지언트 텀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 이그젠플로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인데요. 여기서 fx가 좀 특수하게 주어졌습니다. fx는 지금 x가 큰 학기 0, 작은 학기 1일 때 1, x가 크기 1일 때는 0로 주어집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물리 현상이나 네, 이런 공학 현상을 볼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fx는 실제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네, 소스를 의미합니다. 소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x는 우리가 시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네,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지금 0부터 1초까지는 네, 힘이 F1로 작용하고요. 1 뒤로부터는 작용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전기 회로로 생각하게 되면 네, fx가 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하고 1초 사이에서는 전원을 네, 전류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만약 시간이 1 딱 됐을 때 뭘 하는가 하면 네, 전류 스위치를 딱 끊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이 통과가 안 되죠. 네, 그럴 때는 소스가 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y의 변화 값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y0가 0이 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네, 각 구간에서의 해를 구한 다음에 네, 각 구간하고 구간 사이에 있는 점에서의 해는 네, 네, 연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x가 큰 합기 0, 작은 합기 1일 때 해를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fx가 이때는 1이죠. 그래서 dy dx 플러스 y값기 1 해가지고 네, 적분인자를 찾고 네, 표준형을 바꾸고 적분인자 찾고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값기로 1 플러스 c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되고 y0가 0이 되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c1이 마이너스 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요 구간에서 x가 큰 합기 0, 작은 합기 1에서 구간에서 해는 1 마이너스 exponential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네, 여기 fx가 0이 되니까 이 원래 방정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dy dx는 플러스 y값기 0 해가지고 요거는 변수 분리가 되죠. 그래서 해를 다이렉트 구하게 되면 y값기를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C2가 지금 몰라요. C2를 결정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지금 해는 지금 x가 큰 합기 0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dy dx가 있으니까 y에 관해서 미분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미분 방식 적었다는 것은 dy dx가 x값기 1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게 되면 네, 뭐가 되는가 하면 이 y라는 함수는 x값기 1에서 연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수학에서 배우다시피 네, dy dx가 네, 연속이면 네, dy dx가 존재하면 y는 연속이 됩니다. 네, 연속이 되고 네, y가 연속이라 해가지고 dy dx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절대값 함수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절대값 함수인 경우에는 x가 0에서 연속이 되지만 x가 0에서 연속이 미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이 되니까 정기를 이용하게 되면 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exponential의 마이너스 1승이 돼가지고 C2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가 큰 합기 1, 작은 합기 1일 때는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되고 x가 1보다 클 때는 2 마이너스 1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x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은 0에서 무한대. 네, 다음은 네, 에라 펑션인데 오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차 함수는 네, ERF 해가지고 루트 8분의 2에 0에서 x exponential 마이너스 t 제곱의 dt가 되고 이게 컴플리멘터리 에라 펑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러 둘 더하게 되면 뭐가 된가 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충하는 거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1에서 네, 에라 펑션 뺀 게 네, 컴플리트 에라 펑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래 둘 더하면 1이 된다는 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0에서 무한대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t 제곱의 dt를 하게 되면 이게 2분의 루트 파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실제로 평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래 둘 더해서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우리가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완전 미분 방식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완전 미분 방식이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exact differential이 되는데요. 어떤 리전에서 이거 된다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떤 함수 f가 존재를 해가지고 df는 라운드 f 라운드 x dx 라운드 f 라운드 y dy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건 점미분이라고 말합니다. 네, 점미분이 딱 뭐가 되는가 하면 mxy의 dx 플러스 nxy의 dy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 미분이 네, 이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이 되게 되면 네, 이 값을 이 표현을 뭐라는가 하면 네, 이그젝트 디퍼런셜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first differential equat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미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0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값이 지금 0이죠. 그러면 df가 0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f 0이 되게 되면 f는 뭐가 될까요? 상수죠. 네, 그래서 fxy는 c로 해가지고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의 이 파트가 네, 먼저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 경우는 네,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3분의 x3승 y3승을 미분하게 되면 완전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미분 방식은 네, 이그젝트하다가 되겠습니다. 이그젝트하다는 것은 완전 미분이 된다는 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다음 시어럼을 사용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m하고 n이 네, 컨티뉴스하고 네, 컨티뉴스한 네, 일개 배미분 방정식을 가집니다. 배미분을 가집니다. 네, 그러면 충분 필요 조건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이 m dx n dy가 이그젝트 디퍼런셜이 되는 충분 필요 조건은 요 식이 성립되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m을 라운드 y, 라운드 n, 라운드 x가 서로 같게 되면 됩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라운드 m, 라운드 y는 같기로 라운드 x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요들이 같으면 됩니다. 근데 왜 같은가 하면 여기서 네, m하고 n이 지금 컨티뉴스하고 네, 일개 배미분이 연속이라고 했죠. 연속이 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f가 네, 두 번 미분해가지고 y방향 미분하고 x방향 미분해가지고 혹은 f가 x방향 y방향 미분해가지고 네, 이것을 바뀔 수 있는 거는 f가 네, 이렇게 미분했을 때 연속이 되게 되면 둘이 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체크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두 개를 해가지고 라운드 m, 라운드 y, 라운드 n, 라운드 x를 각각 계산해가지고 서로 같은지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갖게 되면 네, 완전 미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 완전 미분 방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을 y대 미분하고 n을 x대 미분해서 서로 같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래 둘이 같다면 완전 미분 방식 돼가지고 아래 과정을 거쳐가지고 fxy를 구할 수 있고요. 만약 여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 미분 방식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 되는 경우도 구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해가지고 완전 미분방식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일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1번 식이 성립을 했습니다. 네, 1번 식이 성립하게 되면 2번 식에서 f를 찾는데요. f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라운드 f, 라운드 x를 m이라고 둡니다. 네, 이래 가지고 뭘 찾는가 하면 지금 x에 관해서 적분을 해 가지고 네, y는 상수로 보고 f를 계산합니다. 네, 적분을 해 가지고 x에 관한 적분을 해 가지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fxy는 같기로 적분의 mxy dx 플러스 gy가 됩니다. 네, 원래 이게 y가 상수라니까 여기에는 지금 c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y에 의존하는 함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gy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gy는 찾아주는가 하면 양변을 y 관해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라운드 f, 라운드 y 같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g 프라임 y가 되고요. 네, 요거는 n의 xy가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y에 대해서 네, 민방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가지고 gy를 계산할 수 있고요. gy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fx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플릿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f의 xy는 같기 c 해가지고 네, 찾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그젝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mxy가 exy고 nxy가 x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라운드 m, 라운드 y
그러니까 m는 y로 미분하고 n은 x로 미분합니다. 그래서 각각 미분하니까 ex가 됩니다. 서로 같아요. 네, 그러므로 exact differentiation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f를 찾아야 되겠죠. f를 어떤 f가 존재해가지고 라운드 f, 라운드 x는 2xy, 라운드 f, 라운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퀘이션을 먼저 적분을 해줍니다. 이 적분할 때는 x를 변수로 보고 y는 상수로 봅니다. 그래서 fxy는 같기로 x제곱 y 플러스 gy가 됩니다. 여기다 적분하게 되면 x 적분하게 되면 2x는 네, x제곱이 되죠. x제곱 y 플러스 gy가 됩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는가 하면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라운드 f 라운드 y는 같기로 x제곱 플러스 g 프라임 y는 같기로 x제곱 마이너스 1. 네, 여기에 라운드 f 라운드 x y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해서 계산하게 되면 g 프라임 y 같기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gy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y. 네, 실제로 여기 플러스 c가 있죠. 네, 플러스 c는 여기다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gy는 네,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여기 c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y는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가 되는데요. 여기 원래 플러스 c 적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솔루션은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y 같기로 c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할 때는 제일 관건이만 가면 fxy를 찾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네, 두 번째 퀘션은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요. 네, 보게 되면 일단 다 똑같습니다. m하고 y를 m하고 n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m인 경우는 네, 요 부분이 m이죠. 요 부분이 m 되고 요 부분이 n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m을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y 미분하게 되면 이 함수를 y에 대해 미분하니까 exponential EY를 y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2배의 exponential EY가 되고 여기에 y 미분하게 되면 일단은 y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y가 있고 네, 여기 y는 그대로 두고 코사인 xy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xy의 사인 xy 마이너스 코사인 xy가 되고 네, 여기 n을 x에 대해 미분해도 똑같이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m, 라운드 y 하고 라운드 n, 라운드 x가 수리 똑같게 됩니다. 즉, 네, 이 방정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완전 미분 방식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어떤 f가 존재를 해가지고 라운드 f, 라운드 x는 exponential ey 마이너스 y의 코사인 xy가 되고 라운드 f, 라운드 y는 마이너스 플러스 ex의 exponential ey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y 플러스 ey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뭐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이퀘이션을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xy는 여기서는 x가 접근하죠. fxy는 그러니까 x의 exponential의 ey 마이너스 sin xy 플러스 gy.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x에 관한 미분은 y 상수예요. 네, 그래서 sin x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gy가 되고. 그러면 이 gy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양변을 y 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네, 편미분하게 되면 이 x의 exponential ey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y 플러스 g 프라임 y가 되겠습니다. 여기 y 미분하게 되면 x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게 되면 gy 같기로 y제곱이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이 솔루션은 x exponential ey 마이너스 sin xy 플러스 y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쓰고 gy가 y제곱 플러스 c는 각경 이 c를 여기다 둬도 돼요. 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일단은 첫째는 네, 완전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m이라는 함수하고 n이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틀리게 만약 이것을 n으로 보고 이것을 m으로 보고 계산하게 되면 서로 다른 값을 얻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 dx 앞에 m, dy 앞에 n 이란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m에 대해서는 y에 대해 미분하고 n에 대해서는 x에 대해 미분해 가지고 서로 같은지를 판단하고 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를 각각 찾은 다음에 네, 요걸 먼저 해도 되고 요걸 먼저 해도 되는데 네,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경우는 지금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적분하면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2개 항이고 여기는 3개 항이죠. 그러면 당연히 2개 항을 적분하는 게 3개 항을 적분하는 것보다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완전 미분 방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좀 특수한 경우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non-exec differential equation이 있는데요. mxy dx 플러스 nxy dy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네, m을 y에 대해 미분하고 n을 x에 대해 미분했을 때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완전 미분 방식이 아니니까. 했을 때 어떤 경우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인테그럴 팩터 뮤 xy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것을 양변에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네, 이것을 새로운 m으로 보고 이것을 새로운 n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완전 미분 방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되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 m을 새로운 m으로 보고 뮤 n을 새로운 n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완전 미분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는가 하면 네, 충분 필요 조건이 뮤 m을 y에 대해 미분하고 뮤 n을 x에 대해 미분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미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뮤 x의 n 빼기 뮤 y의 m는 my-nx의 뮤가 됩니다. 네, 이거는 왜 이런가 하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여기 보게 되면 뮤 m y는 뮤 n의 x. 네, 그럼 한번 네,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기가 뮤 y의 m 플러스 뮤의 my. 네, 이게 첨자 아래다 붙인 거는 뭘 말하면 편미분을 말합니다. 네, 네, 여기는 뮤 x의 n 플러스 뮤의 nx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뮤가 있고요. 여기도 뮤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는 네, 공통으로 네, 뺐습니다. 그래서 예식에서 보게 되면 네, 뮤 x의 n 빼기 뮤 y의 m. 네, 그러니까 요 텀을 여기로 이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텀은 여기로 이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 my-nx의 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건데요. 네, 만약 우리가 여기 뮤가 네, 일변수 함수입니다. 일변수 함수. 원래 여기 뮤 보게 되면 뮤의 xy라고 썼죠. 근데 우리가 두 개를 다 고려하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파트로 생각을 할 건데요. 여기 뮤라는 거는 뭐 x에 의존하거나 혹은 뮤라는 거는 y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변수 함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뮤가 지금 x에 의존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뮤 y가 뭐가 될까요? 0이죠. 그래서 여기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n 나누게 되면 d 뮤 dx는 n분의 n-nx의 뮤가 됩니다. 혹은 여기 뮤가 y에 관한 네, y에 의존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뮤 x가 0이 되겠죠. 뮤를 지금 y 함수만 되니까 뮤를 x에 미분하게 되면 0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뮤가 뭐라 했는가요? 뮤는 지금 x에 관한 함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x에 관한 함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n분의 n-nx를 했는데 이게 y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μ dx 했을 때 요 파트가 n분의 my 마이너스 nx가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정확하게 x만 있는가요? 이거는 요것도 일변수 함수, 요것도 일변수 함수가 되고 요것도 일변수 함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거나 혹은 둘 다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는 요게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없다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n분의 n-nx가 x에 관한 함수, 오직 x만 있는 함수가 되거나 혹은 n분의 nx-ny가 y만 의존한 함수가 되게 되면 이 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여기 dμ dx 했는데 여기가 x에 의존한 함수, 뮤도 x에 의존한 함수 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뭐가 될까요? 변수 분리가 되죠. 변수 분리. 그래서 변수 분리를 이용해 가지고 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뮤가 계산됐다면 여기를 곱해 가지고 새로운 네, 방정식을 얻었는데 미방식을 얻었는데 이 방정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변수 완전 미분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완전 미분방식을 네,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인테그레이션 팩터 뮤를 사용해 가지고 완전 미분이 안 되는 좀 특수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특수한 경우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는가 하면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n분의 ny-nx 이렇게 계산하고 n분의 nx-ny 계산해 가지고 이 함수는 오직 x에 의존한 함수, 이 함수는 오직 y에 의존한 함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거나 혹은 두 개 다 안 되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네, 완전 미분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는 경우를 하나 볼 건데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xy dx는 2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20의 dy 각기 0.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m은 xy, n은 2x제곱 플러스 3y제곱 3y제곱 마이너스 20. 네, 그래서 양변을 네, 미분해봤습니다. m에는 y에 대해 미분하고 n은 x에 대해 미분했습니다. 그랬더니 my는 x가 되고 nx는 4x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같지 않죠. 그래서 완전 미분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미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완전 미분이 되게끔 뮤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다시피 n분의 my-nx 네, 요거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2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x 요거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직 무슨 형태가 돼야 되나요? x에 관한 함수가 됐나요? 요거 한번 앞으로 볼게요. n일 때는 x, m일 때는 y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x 변수도 있고 y 변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안 됩니다. 네, 뒤에 거 봤더니 n분의 nx-ny 했을 때는 xy 4x-x에서 y분의 3. 이 경우는 지금 y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뮤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식을 보게 됩니다. dμ dy 여기 m일 때는 잘 볼게요. 네, 지금 m dx죠. m dx n dy 하니까 m은 네, y에 관한 함수가 나와야 되고 n은 x에 관한 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dμ dy인 같기로 y분의 3의 뮤 해가지고 변수 분리를 사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뮤가 y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쉽게 할 수 있나요? 한번 해볼게요. 네, 실제 응용에서는 우리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네, 해봐야죠. 조금 올리고요. 안 올라갔다. 됐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게 되면 지금 dμ dy는 각기 y분의 3의 뮤. 이건 변수 분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뮤로 나누고 dy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뮤분의 d뮤는 각기 y분의 3의 dy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해줍니다. 네, 적분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뮤분의 d뮤는 각기 적분의 y분의 3의 dy가 됩니다. 그래서 뮤분의 d뮤는 적분하게 되면 ln의 뮤가 되겠네요. 네, 이 경우는 3배의 ln의 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c가 있는데 네, 이게 뮤에서 찾을 때는 우리가 뭐 상수는 네, 무시해도 되겠죠. 네, 그러므로 네, 여기 3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값은 ln의 y의 3승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뮤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y 3승이 되는데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뮤는 양변에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상수가 뭐가 곱해지는 간에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뮤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뮤는 y 3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를 찾았고요. 네, 뮤를 양변에 곱합니다. 곱하게 되면 뭐가 된가 하면 x, y 4승의 dx 플러스 2x제곱 y 3승 플러스 3배 y 5승 마이너스 20 y 3승 dy는 각기 0.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완전 미분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미분방식 되게 했기 때문에 뭐 중간과 중간은 필요가 없고요. 네, 완전 미분방 됐으니까 여기서 완전 미분방식의 네, 방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x제곱에 y 4승 플러스 2분의 1의 y 6승 마이너스 5배의 y 4승은 각기 c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할 필요는 없죠. 네,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f를 찾으면 돼요. 네, 이 경우도 뭘 하면 되는가 하면 앞에 거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m이 뭐가 되는가 하면 x, y 4승이 되고요. 여기 n이 2배 x제곱 y 3승 플러스 네, 3배의 y 5승 마이너스 20 y 3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가 m 이 되고 라운드 f, 라운드 y가 n이죠. 네, 그래서 여기 m은 x, y 4승 네, 이 값은 x, y 4승이 되고 네, n은 이 값이 되죠. n.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f로부터 이 값으로부터 f를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 미분해 가지고 이를 갖다 해 가지고 네, g 프라임 y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네, 해 보세요. 네. 저는 여기서 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완전 미분방식 풀 때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고 네, 복잡한 거 하고 비교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2.4에서는 여기 문제 보게 되면 1번, 3번, 7번, 11번, 15번, 21번, 27번, 29번, 31번, 37번 다 홀수번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관련된 네, 연습 문제들은 제가 네, 이제 교재 내용을 네,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